성정실록 221권 성종 19년 10월 10일 이민 첫 번째 기사 1488년명 홍치 1년 임금이 이호소에 문안하다. 성조실록 221권 성종 19년 10월 10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문안하고 항공할 때 한 노구의 전지의 문건을 가지고 어가 앞에서 호소하기를 노구는 언여서 유자광에게 곤욕을 당한 바 되었습니다 하였다. 이르러 임금이 노구를 승정원으로 명소하여 물으니 곧 유자광의 처부인 안치인의 후처 정씨였다. 유자광의 아내의 형제 자매와 더불어 정씨를 박치인의 첩으로 만들고 박치인이 죽자 사흘을 지나지 않아 내쫓고 그 가지와 전지를 빼앗았다. 정씨가 본군에 소송하였으나 신원함을 얻지 못하여 곧 와서 호소한 것이었다. 임금이 그 문건을 친히 보고 전교하기를 문건 안에 혹 후처라 이르고 혹 첩이라 일러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나 만약 실제로 후처가 된다면 유자광 등이 어찌 감히 첩을 만들어 내쫓겠느냐. 의금부로 하여금 속히 금문하여 아뢰게 하라 하고 인하여 건부의 공정 여부를 관찰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221권 성종 19년 10월 13일 개미호 첫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성준이 대사안이 되었을 때 새로 임명된 옥구 현감 김경무를 용렬하고 무능한 것으로 논핵하여 파직시켰는데 이때 이르러 성준이 이조 판소가 되어 이 신을 옥구 현감에 임명하니 김경무가 사헌부에 호소하기를 성준이 대사안이 되었을 때 경무가 옥구 현감에 임명되었는데 성준이 논핵하여 파직하였습니다. 이조 판사가 되었으는 이 신을 옥구 현감으로 삼았는데 이 신은 내력이 적고 경무는 내력이 많으니 이 신이 어찌 경무보다 낫겠습니까 하니 성준이 도구와서 아뢰기를 신이 대사안에 있을 때 물이가 김경무를 용렬하다 하여 옥구 현감에는 합당치 않다 하기에 논핵하여 파직시켰던 것입니다. 이제 이 신은 신이 그 사람됨을 알지 못하고 전망에 그 이름이 있음을 상고하여 이를 인하여서 주의하였습니다. 김경무가 신을 헌부에 소송하였기 때문에 변명하고자 합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이미 경의 뜻을 알았다. 그러나 경이 전조의 장관이 되어 주의하는 사람을 알지 못하는 것이 옳은가? 이 형성 같은 무리는 비록 이미 합의하였어도 그 임무에 합당치 않다 하여 경이 일 아뢰어서 고쳤는데 이제 이 신이 현명하지 못할 것 같으면 어찌 아뢰지 않았는가 하였다. 성준이 아뢰기를 이 형순의 사람됨은 신이 그 전에 불가함을 알았기 때문에 아뢰었습니다. 이 신 같은 자는 신이 본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랠 수가 없었습니다. 하였다. 내력은 지나온 경력이다. 합의는 인사 임용에 관한 임금의 제가이다. 곧 관원의 임용에는 사민의 후보자를 첨가하여 그 중에 한 사람의 낙점을 받아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경우에 따라서 만일 추천으로 임명하거나 특명으로 제수하는 경우에 내린 비지이다. 성조실록 221권 성종 19년 10월 14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전일에 김의형이 병조 정랑이 되어 전마의 일로 경상도에 갔었다. 그때 동북형 김인원이 선가를 남수한 일로 양산군에 수검되었었는데 김의형이 형을 옥중에서 만나보고 또 감사 윤호에게 속결하여 석방하기를 청하여 윤호가 곧 김인원을 석방한 일로 아뢰었다. 그 계본을 받아온 사람이 일찍이 김인원과 친하였으므로 김인원이 그 사람에게 청하여 사설의 계본을 열어보고 개서하여 정원에 바쳤다. 정원에서 그 개서한 것을 알아서 계달하고 달려가 계본을 받아온 사람을 물었더니 바로 김의형의 수배기관 김목이었다. 사헌부에 내려 김의형을 취국하니 김의형이 반복하여 죄 없음을 발명하였다. 헌부에서 직접을 거두고 장차 형신을 더 하려고 하니 김의형이 형을 사랑하는 정으로 차마 죄를 형에게 돌리지 못하고 무복하였다. 그 후 김인원과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을 잡아들여 취국하였는데 글씨를 지우고 고쳐 쓴 것은 바로 김인원이 한 짓이고 김의형이 아는 바가 아니며 김인원도 또한 허물을 자기애로 돌리고 김의형의 아는 바가 아니라고 하여 다시 헌부에 하소하여
또 상언하게 이르렀다. 그때의 관리가 김의형이 이미 승복하였으니 고쳐 심리할 것 없다 하였으며 그때를 당하여 김의형이 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의 허물을 토로하지 않아 오욕의 이름을 받게 달갑게 여겼으니 이것은 김의형이 선처한 것이다. 그때의 관리가 한갓 이미 승복한 것으로서 고쳐 정상을 추구할 것 없다 하였으니 어찌 그 실정을 얻었다고 이르겠느냐. 김의형의 정상이 이와 같아서 애매한 죄를 받았으니 이제 분변하지 않을 수 없다. 영도령 이상 및 의정부에 의논하라 하니 심해 이급에는 의논하기를 김의형이 계본을 도찰 개설한 일은 해가 오래이고 애매하여서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엎드려 살피건대 정상의 뜻이 윤당합니다. 또 김의형이 가령 스스로 이를 하였다 하더라도 형을 구하는 마음이 박절하였으니 이는 용서할 만합니다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김의형의 일은 그 형세를 본다면 형의 죄를 드러내고자 하지 않은 것이니 정상이 용서할 만하나 그러나 이미 일일이 복추한 것을 이제 만약 정상을 예년하여 추후로 용서하여 한 번 단서를 열어놓는다면 이와 같은 죄를 입은 자가 벌떼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다만 김의형의 범한 바가 비록 실초라 하더라도 여러 번 사유를 거쳤으니 영불서용은 중할 것 같습니다. 하고 홍응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김의형이 전일에 이미 도찰의 주의를 받았으나 과연 형제 사이에 밝히기 어려운 정상이 있어 차라리 내가 오욕의 이름을 받을지언정 형은 허물이 없는 대로 나아가게 하였다면 죄 없는 사람입니다. 설사 이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그 허물로 보아서 이인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김의형은 조율한 것이 범한 바와 상당하나 다만 영불서용은 과중합니다 하고 이철경은 의논하기를 김의형은 전일에 이미 그 죄를 선복하였는데 이제 그를 우려 발명하니 말에 수식이 있습니다. 유리 그 죄에 마땅하나 다만 영불서용은 정상에 지나칩니다 하고 손순효는 의논하기를 김의형의 범한 바와 진위는 신은 알지 못합니다마는 진실로 사죄를 범하였다면 사람을 바로잡을 수 없으므로 대임에 마땅치 않아서 이제 이미 개차하였습니다. 다만 허물을 가리고 원통함을 호소하는 것은 또한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고 이승우는 의논하기를 그 처음에 범한 바를 이미 복주하였으니 이제 무복으로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실로 형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그렇다면 반드시 깊이 허물할 것은 없으나 다만 이제 상사한 것이 처음의 추사와 더불어 같지 않으니 죄가 없다 이럴 수 없으며 그 사실을 속이고 바른대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과단한 것은 아마도 적당하지 않은 듯합니다 하고 정난종은 의논하기를 김의형이 그 형의 주감 개본을 감사처에 청하여 스스로 받아와서 그 사이에 기묘하고 관계 있는 옥사를 도찰하고 그 거짓을 자복하였습니다. 그때 만약 형제의 정으로 차마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돌리지 못하여 무복하여 형을 비호하였다면 그 정상은 불쌍히 여겨 용서할 만합니다마는 이제 상사한 것은 자기의 허물을 벗어나고자 하여 허물을 형에게 돌려 전후에 말한 바가 모두 사비위고 실지가 아니라 하니 이것이 어찌 죄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어스로 이르기를 이제 김의형의 일을 본다면 실로 애매함이 있다. 지난날의 복죄는 그 형을 위함이고 오늘의 상수는 그 뜻을 편 것이니 이는 분변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벼슬길을 막지 말라 하였다. 도찰 개서는 문질러 버리고 변조하여 써놓은 것을 말한다. 영불 서용은 영혼이 관직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감 계본은 추궁하여 신문한 계본을 말한다. 성조실록 221권 성조 19년 10월 14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사관은 정은 이 작은이와 쌀에기를 신등이 전에 헌부와 더불어 임희제 등의 향거 모람의 일을 논핵하였는데 헌부의 아랜 바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이제 들으니 임사홍이 상소하여 자기의 허물을 변명하고자 하고 법사를 비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사는 전하의 이목이 되어 듣고 본 바를 반드시 상상케 진달하는 바인데 임사홍이 감히 비방하니 임사홍을 공문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장차 다시 여러 재산과 의논하여 재단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21권 성종 19년 10월 14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사헌부장령 김미가 쌀에기를
신등이 들으니 장차 화산대를 구경한다 하는데 대저 궁중에서 방포하는 것은 사기를 물리치는 것인데도 오히려 없앴으니 가합니다. 화산대 같은 것은 비용을 들임이 적지 않은데 한갓 구경거리일 뿐이니 정지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화산대는 화희를 하는 궁중에서 무대 모양으로 만든 대를 말한다. 불꽃놀이. 성조실록 221권 성종 19년 10월 14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의건부의 전지 하기란 급제 황형이 모상을 당하여 무덤을 지킬 때 여기 소춘하를 서울집에 두고 자주 내왕하면서 간통하였다니 추국하여 아래라 하였다. 성조실록 221권 성종 19년 10월 15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이어서야 무난하다. 성조실록 221권 성종 19년 10월 15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모두 아뢰기라. 신등은 들으니 옥구는 연애의 고울이라 다른 내지에 비할 바가 아니어서 가평군 이 형손이 재임한 이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30년은에 한 사람도 보존한 자가 없다고 하니 인심이 나빠서 그런 것인지 수령이 능히 진압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지금의 현감 이씨는 무가 출신으로 다만 별시위 군직인 습독관을 지냈을 뿐으로 일찍이 내력이 없고 또 그 현능함이 김경무에 훨씬 못 미치니 청컨대 자소산이 전교하기라. 이씨는 경직에 임명하여 능력을 시험하고 옥구 있는 사람을 정선하여 보내라 하였다. 성조실록 221권 성종 19년 10월 16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사관은 정은 이 작은이와 싸래기를 그러니 어제 김의형의 사건을 특별히 버려둔다고 하는데 김의형의 범한 바는 가볍지 않습니다. 그때 특히 언유를 입어 이에 이르렀으니 마땅히 경계하고 허물을 고쳐 성은에 보답하여야 하거늘 지금의 상서가 전의 죄와는 조금도 상관없이 속여 꾸밈이 막심하여 대제의 상서가 사위로 하여금 사실대로 하지 않았으니 스스로 정률이 있습니다. 이제 버려두고 무지 않는다면 적당하지 않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일찍이 김경무를 잔약하고 용렬함으로 옥구에 합당치 않다 하여 자기를 명하셨는데 김경무가 서장으로 헌부에 고하여 이신으로 하여금 그 장당점을 비교하고 허물을 전조에 돌리니 매우 사풍이 없습니다. 마땅히 징계하여야 하는데 이제 또 서용을 명하시니 심히 적당하지 않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김의형은 처음에 발명하는 것 같았으나 형이 반드시 죄를 받기 때문에 은인 복죄하여 그 형으로 하여금 스스로 온전함을 얻게 하였으니 이는 사풍의 후한 곳이다. 김경무의 헌부의 호소한 것 같은 것에 이르러서는 지나쳤다 하겠으나 그러나 어찌 한 가지 허물로서 사람을 폐기하겠는가. 내가 시험하고자 한다 하였다. 이 작은이 또 아뢰기를 김의형은 처음에 이미 복제하였으나 이제 무소로 신설하고자 하는 심히 불가합니다. 김의형이 과연 형을 위하여 허물을 받아서 그 형으로 하여금 그것을 의뢰하여 온전함을 얻게 하였다면 옳겠으나 이제 무소로 도리어 죄를 형에게 돌리니 어질다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처음에 스스로 변명한다면 형이 반드시 죄를 얻기 때문에 스스로 변명하지 않았으며 지금 장령을 겸대했는데 간언에서 논액하기 때문에 스스로 신원을 호소하여 그 정상을 밝혔을 뿐이니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하였다. 또 아뢰기를 김의형은 오래된 사건이니 속여 꾸미면 신원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감히 항소하여서 스스로 호소하였으며 그때의 관리로는 윤계겸만이 아니라 공함 가운데 지척하여 말하는 자는 이미 죽어서 진위를 주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죄에 있다 하더라도 정리가 가긍하고 법이 의심스럽다면 혹 의논하여서 용서할 수도 있다지만 김의형의 일 같은 것은 심히 간사하여 정리와 법에 의심할 것이 없으니 죄를 더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어서로 이르기를 김의형은 실로 애매한 죄를 입었으므로 이제 그 정상을 추구하여 그 원통함을 풀어주려는 것이다. 신원하여 마음에 맺힌 것을 풀어주면 정사에 잘못된 것이 아닌데 그대들은 한갓 옛날의 복초만을 가지고 굳게 죄를 청하니 나는 옳음을 알지 못하겠다 하였다. 이 작은이 반복하여 농기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대제는 임금의 하문 등 명예에 의하여 지어 올리는 문서이다. 또 그것을 짓는 일을 말한다. 공함은 당상관이나 부녀자를 헌부에서 신문할 때 서명으로 취조하던 일이다. 세종시로 제48권을 보면 글로써 행문하는 것을 공함이라 한다고 하였다. 성조시록 221권 성종 19년 10월 16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이 일을 정의대부 항림군으로, 김종직을 가선대부 한승부 주하이윤으로, 이숙감을 통정대부 형조 참의로, 윤탄을 통정대부 공조 참의로 삼았다. 성조시록 221권 성조 19년 10월 17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어차를 내리기를 헌부와 임사홍의 수호를 보건대 모두 그 뜻이 있으니 분별함이 무엇이 어려우라. 그러나 사체에 있어 실로 어렵다. 대간의 는 오직 공의를 견지하고 임사홍의 뜻은 오직 그 원통함을 밝히고자 한다. 대간이 사람을 논하되 사람은 곧 항변하며 인심이 거론하고자 하는데 대간이 문득 억압하면 그 패단이 장차 이김에 힘써 편견을 고집할 것이다. 나라에서 들어주지 않아서 교묘하게 응사를 발동하여 다투어 단련하여서 사람마다 그 애처롭고 민망한 뜻을 펴지 못하기에 이른 것은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볼 수 있다. 만약 임사홍을 주문한다면 대간이 어찌 그 집에 앉아 있을 수 있으며, 대간의 예논에 따른다면 임사홍이 원통함을 호소해도 풀기 어려울 것이니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영도년 이상 및 정부에 의논하라 하였다. 홍은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사무던 법에 의하여 임상을 굴복시키려 하고 임상은 소위를 펴고자 할 뿐입니다. 만약에 이를 주문하면 과연 사체에 어려움이 있으니 두 가지를 모두 버리는 것이 적당한 것만 갖지 못합니다. 하고 이급에 이철견은 의논하기를 비록 구문한다 하여도 마침내 실상을 얻기가 어려워 반드시 형장을 쓰기에 이르고, 또 대간이 이를 말하여 임성과 더불어 입시름으로 변명한다면 사체에 있어 불가하니 모두 내버려 두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고 손수녀는 의논하기를 대간은 조정의 승무이니 조정을 바로잡는 것을 임무로 하여 진시로 그 직책을 얻지 못하며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진 현재는 국가의 이익이며 과거로서 이를 취하니 진시로 외람됨이 있으면 과거가 아닙니다. 이제 들으니 법을 어기고 외람되게 응시한 자가 많은데도 대간이 임, 구, 정 세 집안의 자제만을 들어서 여러 번 성청을 번거롭게 함은 반드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임사홍이 집안의 허물을 변명하고자 하되 소위 말이 부당함이 있는 것이 유사가 분발한 점입니다. 그러나 그 뜻이 허물 없음을 밝히고자 한데 불과할 뿐이고, 그 자제의 외람되게 응시한 것은 이미 유사를 시켜 추국하고 있으니 만약 죄가 부영에게 미친다면 법에 있어 마땅히 논하여야 합니다. 하고 이승원은 의논하기를 헌부에서 그 죄가를 논박하니 임사홍은 다만 마땅히 그 원통함을 변명할 따름입니다. 허나 엄사를 거짓으로 주워 모았다는 말로 지적하여 원망을 헌부로 돌린 것은 죄가 없을 수 없으니 이제 다만 그 허물을 헌부에 돌린 사연을 주문하게 하여 대간의 뜻에 따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정난정은 의논하기를 대간은 말을 다 하기를 힘쓰고 임사홍은 자기 원통함을 신설코자 하니 이제 만약 곡직을 주문하여 밝힌다면 대가 우리되어 밝히기 어려울 일이니 쉽게 실증을 얻지 못하여서 도리어 사체를 손상함이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모두 버려두라 하였다. 성조시록 221권 성조 19년 10월 17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처음에 장령 박문효가 죽으니 집이 가난하여 그 시골에 귀장하지 못하고 광주의 직영에 호장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그 안에 안씨가 상언하여 무덤을 조성할 군인을 내려주기를 청하니 승조군이 명하여 전례를 상고에 아뢰게 하였다. 정원의 사례기를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니 이제 만약 원하는 바에 따른다면 드디어 예를 이룰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박문효는 장령이 되어 죽었으니 이 또한 시종의 신하입니다. 또 먼 곳에 있으면서 중로에 장사 지내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공궁하여서 능히 스스로 고향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니 첫건대 특별히 군인을 주어 양사를 치를 수 있게 하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특별히 허락하기를 명하였다. 호장은 광종을 쑥대로 덮어서 가리웁니다. 양사는 장사 지내는 일이다.
성조실록 221권 성조 19년 10월 17일의 장미 세 번째 기사 주서와 사관을 보내어 가서 형옥을 살피게 하였다. 성조실록 221권 성조 19년 10월 18일 모신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허탕의 일에 관계되는 사람을 공문하기를 청하니 전교하기를 권정이 조군의 면제를 청한 죄와 한칠애가 반인의 청으로 인하여 통서한 것이 어찌 그 뇌물을 이로 여겨 이와 같이 한 것이겠는가. 내버려 두고 묻지 않음이 어떨런지 헌부에 물으라 하였다. 성조실록 221권 성조 19년 10월 19일 기후 첫 번째 기사 동지 중추부사 신주를 보내어 표문을 가지고 경사에 가서 하정하고 겸하여 이육 등이 군각을 산 죄를 용서한 것을 사리하게 하니 백관이 배표하기를 의식대로 하였다. 성조실록 221권 성조 19년 10월 19일 기후 두 번째 기사 취차 통사 안처인이 야인에게 사로잡혔다가 도망쳐온 중국인 이파과 등 남녀 2명을 안동하여 요동으로 해부하였다. 성조실록 221권 성조 19년 10월 19일 기후 세 번째 기사 인수 왕대비가 임사홍의 집으로부터 월산대군 이정의 집으로 이어하니 임금이 이어서에 무난하다. 성조실록 221권 성조 19년 10월 19일 기후 네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이칙 등이 와싸래기를 대사관 권중리는 인물이 매우 탁월하지 못하여 유생이 되었을 때부터 제배가 모두 손꼽지 않았고 서사한 이래로 이를 같이 하는 자가 또한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며 간건이 되기에 미쳐 신등이 합당치 않음을 알아 의논이 다 내고자 하였으나 무릇 사람이 처음에는 비록 용렬하고 천박하더라도 혹 능히 행실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고 마침내 착한 선비가 되는 자가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내버려두고 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자의 조계로 인하여 대간이 진선 문 안에 모였을 때 권중눈이 공공연하게 집이 장령 지평을 만나기를 청하고 부탁하기를 망오지의 일은 애매한 것 같으니 자세히 분간하기를 청한다 하였으니 이른바 망오지란 분을 팔며 다니는 계집으로서 남의 재물을 받아서 조사에게 뇌물을 행하는 것으로 업을 삼는 자입니다. 이제 또한 남의 포물을 받아 군적 경찰관 윤징에게 뇌물을 행하다가 일이 발각되어 본부에 추문을 당하게 되자 권중린이 그를 위하여 청을 한 것입니다. 신등은 그때에 당하여 또한 탄핵하고자 했으나 다만 이 말이 혹 공의에 나올 것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서서히 그 일을 관망하였던 것인데 이제 망오지의 뇌물을 행한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또 들으니 그녀가 늘 권중린의 집에 드나든다 합니다. 권중린이 간원의 장이 되어 뇌물을 행하는 계집으로 하여금 그 집에 드나들게 하고 또 그 말을 들어서 청탁을 하였으니 권중린을 공문하게 청합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이칙 등이 또 임사홍의 일에 의덕을 보여주기를 청하니 보이도록 명하였다. 이칙 등이 아뢰기를 임사홍의 집에서 만약 그 자식을 시켜 향시에 외람되게 응시토록 하였는데도 성상께서 고용하시어 고쳐 시험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성은이 망극하오니 임사홍을 위한 계책으로는 진시로 마땅히 스스로 부끄러워 말이 없어야 하며 만약 실제로 알지 못했다면 옥에 나아가서 발명할 뿐입니다. 이제 비로소 상소하여 대관을 저회하기를 엄사로 모함하여 배척한다 하고 법을 맡아보니 공정치 않다 하여 입을 함부로 놀려서 욕한다고 하여 대관을 업신여기고 욕함이 이 같은데도 주목하지 않는다면 대관이 어찌 감히 남의 과실을 말하며 불선을 하는 자가 또 어찌 기탄함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임사홍을 추문하면 반드시 대관과 더불어 서로 변명하여 대체를 유방하다고 한다면 신등의 뜻은 비록 대관이라 하더라도 엄서로 모함하여 배척하고 법을 맡아보니 공평치 못하다면 중대로 조처해야 하며 어찌 대관이라 하여 용서하겠습니까? 임사홍은 시로 추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어서로 이르기를 임사홍이 비록 지나친 말을 하였더라도 그 정상을 발명한 데 불과할 뿐이니 만약 경명의 아랜대로 따른다면 사체에 유방하다. 또 임사홍의 소위에 대관과 더불어 서로 질문할 말이 있다 하였으니 이는 더욱 대관과 더불어 힐문하였으나 안 된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권중리는 외용 범비하여 일컬을 만한 착함이 없었다.
그가 예조 참의가 되었으나 종일 마음을 쓴 것이 오직 관절을 닦았을 뿐이니 묘속이 모두 비웃었는데 이에 이르러 이 직등 사건으로 인하여 논핵하여 파직당하였다 하였다. 서사는 처음으로 관직에 나갑니다. 의득은 의결된 안건이다. 성조실록 221권 성조 19년 10월 19일 기후 5번째 기사. 풍촌 위 임광재가 상소하기라. 신의 아비 임사홍이 지나간 무술연의 주의를 받아 옥관이 붕당을 교결하여 조정을 문란하게 한 것으로 조율하게 하니 이에 무사람의 비방이 벌떼처럼 일어나 화가 헤아릴 수 없는 지경에 있었는데 성상께서 천지가 생물하는 인덕을 베푸시어 옥관의 의유를 쓰지 않고 특별히 사형을 감하여 다만 귀양 가기에 그쳤으니 신의 아비의 몸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신의 아비는 옥관에서 죽고 성은으로 살아났으며 무사람의 비방이 죽이고자 하였으나 성은으로 살아남을 얻었습니다. 그 일시에 함께 주의를 받은 자는 박효은, 김원신, 유자강에다 신의 아비까지 합쳐 4사람이었는데 박효은과 김원신은 이미 서로 이어 사망하였으나 유자강은 이미 공적을 회복하고 또 자귀를 회복하였으며 신의 아비도 또한 살아서 서울로 돌아오고 고직 처벌받았으니 상상하기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은혜는 하늘과 땅처럼 만극합니다. 성은이 이미 신의 아비의 몸을 재생하셨는데도 지금 말하는 자는 매양 신의 아비의 무술련의 죄받은 일을 지적하여서 오히려 인수 안에 낄까 두려워합니다. 신의 아비가 이미 우물에 빠졌는데 어떤 자는 또 돌을 던지고자 하니 신은 애통 박설의 지극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신은 매양 신감에 진정하여 신의 아비의 좌사의 정상을 소송하고자 하면서도 항상 신의 아비가 성조에서 버림받음을 가슴 아파하며 일찍이 경각도 가슴 속에서 잊지 못합니다. 이제 마침 사원부에서 대비께서 신의 아비 집으로 이어 하신 것을 가지고 장차 성은이 신의 아비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여 아뢰기를 임사홍이 붕당을 교결하여 조정을 탕난하였으니 그 수령을 보존하게 된 것도 다행입니다. 대비께서 비록 크게 안녕하시오 황공하신다 하더라도 또한 임사홍에게 작상을 가하시겠습니까 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당의 논란은 이전과 산모에도 없는 바이고 전주 500년 사이에도 없었으며 우리 태조께서 개국하신 후 100여 년이 되었는데도 또한 붕당의 일은 없었는데 어찌하여 붕당의 의논이 신의 아비에서 비롯되어 무사람의 비방이 분분한 것입니까? 신은 지극히 가슴이 아픕니다. 옛 사람의 말에 있기를 천하에 무형의 화가 있다. 참남함이 권신이 아니면서 권신보다도 참남하고 소유함이 도적이 아니면서 도적보다도 소유스럽다 함이 그 오직 붕당을 의논한 것입니다. 친족이면 족당이라 하고 교유하면 유당이라 하며 천거하면 인당이라 하고 이것을 들어서 다스리면 족친이요 교유요 천인이니 누가 당의 면함을 얻겠습니까? 옛날 한나라의 말기에 중상씨가 이응 등을 지목하여 당인으로 만들어서 사사 폐고된 자가 700여인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과연 당이겠습니까? 조송에 이르러 군사가 범중엄 구양수를 지목하여 당인으로 만들어서 범중엄을 요주의 지사로 평강하였으나 인종 황제의 간삼을 알아보는 총명을 힘입어 돌아오게 미쳐서는 권우가 날로 융성하였으며 구양수는 붕당론을 지어 올려서 스스로 변명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구양수와 범중엄은 그의 한때 붕당의 이름을 면치 못하였을 것이며 1000년 뒤에 누가 이를 다시 알겠습니까? 오늘의 붕당의 의논은 신은 감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의 아비는 오래도록 시종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릇 지우를 입어 박탈되어 정원에 두심이 전후하여 겨우 4년인데 신은 감히 무슨 일을 하여서 조정의 탕난한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전하의 이를 같으신 광명과 영광도 복분도 모두 바치니 신의 아비의 일을 성명으로 밝게 통촉하옵소서. 만약 달리 조정을 탕난하였다고 지적할 만한 것이 없다면 현석교의 일을 말한 것과 같은 것은 그때의 대간에 있어 김영육, 이경동, 이우고, 손비장, 안심, 김괴, 김맹성 등 10여인이 또한 우리 신의 아비의 당이어서 현석교회를 말하였겠습니까? 김원신도 그때의 지평이었고 박효은도 또한 그때의 사관입니다. 유장왕의 사람된 같은 것은 그 감히 말하기를 좋아함이 천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스스로 한명회를 논함이 양기와 조구로서 지목하였습니다. 한명회는 원훈이며 국구로서 세력이 바야흐로 치성하였으니 만약 승명이 아니면 화가 혹시 헤아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지도 모릅니다. 유자광의 말함이 두 번에 이르고 상세에 조금도 기탄함이 없었으니 이것이 남의 말을 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무릇 사람은 그 몸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없으니 자신에게 불리하면 부모의 명도 듣지 않는 바 있거든. 유자광은 어떤 사람이기에 남의 청촉을 들어 굳이 위태로운 말을 하여 그 자신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또 유자광은 일찍이 조정에 있는 공경 대신 및 대간을 논하였고 그 배수에 있어서는 수령의 불법을 논하였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를 만나면 문득 말하니 이것이 과연 남의 말을 들은 것이겠습니까? 그렇다면 현석규를 논함이 어찌 신의 아비의 말을 들어서 한 것이겠습니까? 신이 또 들으니 김은신이 형조 정당이 되고 손순효가 참의가 되어 함께 형조에 앉았다가 손순효가 김은신이 지평이 됨을 듣고 술자리를 베풀어 축하했으며 김은신이 말하기를 현석규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이제 탄핵하겠습니다 하니 손순효는 웃고 대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혹이 일어나기에 미쳐서 김은신이 이 일을 옥관에서 밝혀 아뢰게 되어 손순효에게 질문하니 과연 그 말과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김은신이 어찌 신의 아비의 청촉을 들었겠습니까? 김은신은 이미 죽었습니다만 손순녀는 고든 신하이니 어찌 감히 김은신이 말하지 않은 일을 무증하여 성명을 기망했겠습니까? 김은신이 천위를 범하여 죽은 보기를 마치 돌아가는 것과 같이 함도 또한 그 성품이 강강하여 행행연이 스스로 옳다고 여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남의 말을 들어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또 박효우는 사관이 되어 신의 아비와 현석규가 정원에서 서로 힐문한 사유를 탄핵하여 차와 소를 올린 것이 두세 번에 이르렀으면 선생께서 그 실체를 밝게 아시는 바입니다. 신의 아비가 대사관이 되자 박효운을 사성으로 옮겼으니 그렇다면 박효운이 신의 아비를 에게 당뇨하였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을 살핀다면 이와 같은 데에 지나지 않는데도 분당을 교결하여 조정을 탕란한 것은 조율하기에 이른 것은 하기에 이른 것은 어찌된 것입니까?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이 삼가 간당류를 상고하건대 그 조목이 셋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릇 간사하게 차문을 올려 좌도로 사람을 죽이게 한 자는 참한다 하였는데 신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신의 아비가 차문을 올려 좌도로 사람을 죽이게 하였단 말입니까? 신의 아비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둘째는 만약에 죄를 범하여 유리 처사에 해당되는데 그 대신이나 소관이 교원으로 간면하여 남의 마음에 영합한 자는 참한다 하였는데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신의 아비가 교원으로 간면하여 남의 말에 영합한 것이 있단 말입니까? 신의 아비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셋째는 만약 조정에 있는 관원으로 분당을 교결하여 조정을 문란하게 한 자는 모두 참하고 처자는 종을 만들며 재산은 관부에 몰입한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분당, 난정의 유리, 진실로 좌살, 간면 두 조목보다 무거운 것인데 당시에 옥간이 감히 이 조목으로 신의 아비에게 돌려 그 죄를 얽었으니 신이 반복하여 생각건대 천하의 죄가 반역보다는 큰 것은 없고 그 반역을 주벌함도 또한 그 자신을 참하고 그 처자를 종으로 만들며 그 재산은 정몰하는 데 불과하니 이런 까닭에 반역의 율이 있고 분당의 율이 이에 버금갑니다. 그러나 반역은 대로 혹 있지만 분당의 일 같은 것은 세상에 흔히 있지 않습니다. 이런 까닭에 자고로 사문에는 반드시 십악을 차례로 세워서 용서함은 얻지 못하게 하였으나 분당을 수에 넣지 않으면 분당은 흔히 있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원유의 본의가 평상시를 지적하여 만든 것이 아닌데도 이를 신의 아비의 주의에 쓸 수 있으며 정리에 마땅하단 말입니까? 혹은 말하기를 신의 아비가 현석규가 하지 않은 일을 말하여 박효운에게 청촉하여서 이를 탄핵해 하였다는데 현석규의 죄가 죽음에 이르지 않았으니 신의 아비가 비록 그 죄에 반주하되었다 하여도 또한 죽음에 이르지 않거늘 하물며 현석규의 한 일이겠습니까? 혹시 내 아비가 현숙기를 가리켜 엄험하여서 경할하고자 하였다 하더라도 또한 요우 사이에 서로 친선하는 도리를 잃는 데 불과할 뿐이니 이것으로 조정을 당난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은 생각하기를
오늘의 대간이 또한 남의 허물을 탄핵하고 남의 허물을 규탄함이 혹 친척에 인하고 혹 교우의 전문에 인한다고 여겨지니 이것도 또한 한 법과 당이 되고 남들과 당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일의 이루었음을 한다면 근자의 신의 아비가 이미 제1로 상사하여 스스로 변명하니 헌부에서 신의 아비의 소를 보기를 청하였는데 이것도 또한 귀신이 전하고 귀신이 들은 것이 아니고 반드시 사람이 말하고 사람이 듣는 것이니 이것도 또한 법과 당이 되고 남들과 당이 되었다고 말하겠습니까? 이는 흔히 있는 일이니 이와 같은 이로서 신의 아비 등이 붕당을 만든 것으로 지적하여 난정으로 조율함은 불가한 것이며 또한 무용의 화를 두려워할 만하며 붕당의 의논이 권신보다도 참남하고 도덕보다도 소유스러움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은 그에게 가슴 아픕니다. 신이 또 율문을 상고하건대 비록 십악을 범하여 상사 소불 원한다 하였다서도 감강 존경한 것은 자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였고 그 주에 이르기를 존경은 사형을 강등하여 유형에 줬고 유형은 도형에 줬고 도형은 장형여에 좇는 유이다 하였은즉 신의 아비가 비록 붕당 난정의 유를 받았더라도 성명이 이미 사형을 강등하여 유형에 좇았으니 이른바 강강 존경입니다. 이미 돌아오게 하시고 또 직책을 내려주셨으니 성은이 이미 허물을 씻어주신 것이온데 어찌하여 신의 아비를 말하는 자는 매야 감등의 유를 들어서 맞이 않는 것입니까? 신이 가슴 아파하고 통곡하여 맞이 않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이 이미 감강 존경하여 붕당의 유를 쓰지 않으셨으니 좋게 원통할 것이 없습니다. 신이 원통하게 여기는 것은 무술년으로부터 지금까지 11년의 오랜 세월이 되었는데도 어찌하여 호우진의 인사가 불상사의 수말에 있어 한갓 한때의 율명으로서 서로 전하여 입에 올려서 비방하여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도 오히려 이와 같으니 하물며 뒷세상에 누가 능히 이를 변명하겠습니까? 아비를 위하여 원통함을 호소하는 것은 인자가 된 지극한 증입니다. 김국광이 죽은 지 이미 오래였으나 그 아들 김경률은 소장을 10번이나 울려서 그의 시의 불미함을 호소했으며 신종호는 한 명의 외손이나 또한 한 명의 시후를 의논함이 부당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죽은 아비와 죽은 할아비도 오히려 송원하거든 하물며 신의 오늘의 정리이겠습니까? 신은 지극히 가슴 아픕니다. 붕당의 일은 비록 용군 암주의 쇠란의 시대라 하더라도 또한 흔히 있지 않으며 요순 탕무의 성조에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하께서 요순의 성덕으로 동지가 한결같이 요순의 법도에 따르시어 옹희의 지치를 이루고 있사온데 신은 항상 붕당의 인원이 신의 아비에게서 일어나 무사람이 비방하여 맞지 않음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신이 덕건데 그때의 율과는 신의 아비를 과제하여 어떤 사람은 불능위 사리중자로 하고 어떤 사람은 촉탁공사로 의의하였는데 옥사를 주장하는 자가 마침내 붕당의 율로서 의율하여 아뢰었으니 신은 거기에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또 들으니 율관 김영정이 일찍이 구원으로 인하여 상사하여 용률의 잘못을 극진하다가 형조에 내려서 추문하게 하니 맨 먼저 신의 아비 등의 받은 율이 잘못된 것임을 말하였다고 합니다. 김영정은 반드시 율을 살핀 자이고 그 흉중에는 또한 보는 바가 있을 것이니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공경을 조정으로 부르시어 율관으로 더불어 신의 아비의 율을 받은 시비를 참여하여 의논케 하시어 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신의 아비의 죄가 정과 법에 맞는 것임을 환하게 알도록 해야만 붕당의 의논이 해명될 수 있다고 여겨지니 미신의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하는 임금이 그 소를 보고 임광재를 불러 매우 엄하게 책하였으며 그 소를 승정원에 내렸는데 보는 이마다 모두 말하기를 임사옹이 지은 것이다 하였다. 상사, 소, 불원은 일반 사령으로 사면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상사라는 것은 특사의 대칭이며 시박, 살인, 강도, 절도 등의 범죄는 일반 사령에 있을 때라도 용서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감강, 존경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유형으로 감등하고 유형에는 도형으로, 도형은 장형으로 강등하여 가병형을 쫓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불능 위사리 중자는 대명률 형률편 잡범의 한 죄목으로서 해서는 안 된 일을 하여 그 사리가 증한 경우인 것을 말한다. 촉탁공사는 공사에 대하여 잘 보아달라고 촉탁하는 것을 말한다. 성조실록 221권 성조 19년 10월 21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상부대선 이직등이 맞사래기를 신등이은 들으니 어제 임강제가 상사에 그 아비 임사홍을 송원하였다는데 신등은 그 글을 보기를 청합니다 하니 보이도록 명하였다. 이직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임사홍을 논한 것은 그 붕당의 주의를 말한 것이 아니고 다만 그 아들이 향시에 납부한 것을 탄핵하였을 뿐입니다. 성상께서 특별히 묻지 말기를 허락하셨으니 임사홍을 위한 자이면 진실로 마땅히 부끄러워하고 감사해야 말이 없어야 할 것인데 이제 대관으로 더불어 서로 hir난하기를 엄살을 거짓으로 주어 무엇다 하고 법을 지킴이 공평치 않다 하며 함부로 입을 놀려 욕한다 하니 대관은 기강을 잡고 있는데 탄핵을 받는 자가 모두 일어나 업신 여겨 욕한다면 그 대체에 어떠하겠습니까? 이것을 신등이 엄히 다스리고자 하는 바인데 지금에 이르러까지 윤호를 받지 못하였으니 신등은 성상을 윤호하지 않으신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말이 오가는 사이에 신등의 미의가 모두 천청에 진달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하께서 신등의 정성스러운 뜻을 능히 모두 알지 못하여서 윤호하지 않은 것이 아니옵니까? 그늘에 어서의 뜻을 보면 과연 전하께서 미신의 정성을 밝게 살피지 못하셔서 의논하는 책상도 또한 신등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니 청근대 전에 의논한 재성과 사관은 홍문관을 모두 부르시고 잠시 편전에 나아가시어 면대할 수 있도록 하셔 주시면 신등의 정성스러운 뜻이 밝게 위에 알려지고 천의도 또한 아랫사람에게 밝게 보여짐을 얻을 것입니다. 임광재의 소안의 말 같은 것에 이르러서도 또한 면대하여 축조하여 아뢰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임광재의 상서는 나도 또한 그러게 여긴다. 처음에 임사홍이 주의를 얻었을 때 임광재의 나이 겨우 12여세이니 어찌 그 일의 심화를 알아서 능히 그 시비를 분변하였겠는가. 만일 그 옳고 그름을 알았다면 어찌 일찍 변명하지 않고 오늘에야 비로소 말하였겠나. 또 그 글의 말한 바를 본다면 유자관 김영정은 모두 전일에 그 아비를 구한 자이니 이런 까닭에 극구 찬양하고 옥사를 맡았는 관원은 극구 비난하였다. 그 옥사를 맡았던 이는 한 사람만 아니다. 온 나라가 의논하여 단지한 것이니 임강대가 감히 이를 비난한다면 이는 그 나라를 그러다 하고 그 아비를 옳다고 하는 것이니 내가 이 뜻으로 이미 임광대를 유시하자 임광대 또한 스스로 잘못을 알았다. 임사홍 같은 것은 내가 임사홍을 가지고 옳다 하여 주문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임사홍을 주문하면 그 새가 반드시 대감과 더불어 서로 질문하게 되니 사체의 불편함이 있는 까닭으로 내가 따르지 않는 것인데 경등은 나와 면대하고자 하나 내가 만약 들을 만한 일이면 경등이 비록 한 번 말하더라도 내가 어찌 듣지 않겠는가. 만약 들을 수 없는 것이면 경등이 비록 면대한다 한들 어찌 나를 이기겠는가 하였다. 이 직등이 다시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이와 같으시니 신등은 더욱 능히 의혹을 풀지 못하겠습니다. 신등이 임사홍을 공문하기를 청한 것은 질문할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대간을 업신여가 욕한 주의를 다스리고자 함인데도 전에 내리신 어서에 있기를 만약 임사홍을 주문한다면 대간이 어찌 능히 그 집에 앉아 있겠느냐고 하였고 이 극배가 그 뜻에 맞춰 의논하기를 형장을 쓰기에 이른다 하였으니 신등은 이 급배의 의논이 옳지 않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전교하시기를 이 급배의 의논이 옳다. 이 급배는 이의 심화를 멀리 생각하여 새가 반드시 이 같은 지경에 이를 것을 아는 까닭에 말한 것이지 그릇된 것이 아니다고 하시니 천의를 더욱 알지 못하겠습니다. 임사홍이 자식으로 하여금 부식해 한 죄는 내버려 두고 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관을 업신여겨 욕한 죄는 질문을 기다리지 않고 단죄해야 할 것인데 성상의 하교가 매번 반드시 대관에게 질문할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급배는 사리를 아는 재상이고 고금의 사변에 밝아서 성상께서 아중하는 자이니 자방을 받을 때는 진실로 마땅히 의리로서 진술하여야 하는데도 성상의 뜻에 맞춰 의논하였습니다. 대가는 인주의 이목이니 그 보고 듣는 바가 어찌 임사홍의 가사에 그치겠습니까?
명일에 만약 영의정의 불법을 들으면 이를 탄핵하고 우명일에 대군의 불법을 들으면 또한 이를 탄핵할 것이니 그들이 또한 일어나서 대관과 더불어 시비를 다툰다면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전하께서는 모두 형정을 써서 대관을 제어하시겠습니까? 심히 대관을 대화하는 채무가 아니며 이를 그르치는 자는 이급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임원주 부자의 일은 모두 조종조의 일이니 수액할 근거가 없다. 만약 경등의 아뢰물 아래서 시비를 가리지 않고 갑자기 죄부를 더한다면 임상은 아비를 위하여 상소한 자이니 사람이 아비를 위하여 신원을 구하였다가 죄를 받는 것이 있으면 또한 사체의 불편한 까닭으로 내가 따르지 않은 것이다. 또 이 극배는 고금의 사변에 밝고 먼 생각이 있는 자이다. 대개 의논이라는 것은 다만 그 소회를 대답할 따름인데 만약에 그 뜻이 대관과 맞지 않는다 하여 대관이 반드시 이를 탄핵한다면 장차 어떻게 이를 의논하겠는가 하였다. 이 칙 등이 또 말하기를 이제 임광재의 상서를 살피건대 임광재가 지은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아비 임사원과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지은 것입니다. 임사원이 주장하며 말하기를 나는 일찍이 상소하였으나 헌부에서 이를 탄핵하였다. 너는 초방의 지친으로 좌우에서 일시하니 너가 만약 상소한다면 대관을 억제할 수 있고 나도 또한 뜻을 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음으로 그 자식을 시켜 상소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임광재도 또한 초방의 지친으로 좌우에서 일시하니 마땅히 스스로 근신하여 하는데 헌부에서 바야로 그 아비를 논할 때 감히 상소하여 방자함이 막심하니 이 부자를 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나도 또한 임광재가 옳지 않다고 여긴다. 그러나 임사원과 임광재가 모두 그 아비를 위하여 상소하였으니 이는 어버이를 위하는 일이다. 사람이 어버이를 위하여 신원을 구하는데 만약 문득 죄부를 더한다면 의리에 어떠하겠는가? 만약 그 심화를 추액한다면 반드시 대관도 아울러 추문하게 될 것이다 하고 들어주지 않았다. 자방은 의견을 묻는 것이다. 1. 신은 임금을 가까이 모십니다. 인사. 성조실록 221권 성종 19년 10월 20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사관원정은 이 작은이 와서 아뢰기를 전자의 임사홍이 상소하여 대관을 저회하며 말하기를 공평치 못하다고 한 데 대하여 신등이 그 뜻을 묻기를 청하자 전교하시기를 이미 재상에게 의논하여 하게 하였다 하였습니다. 이제 이미 의논이 들어왔는데 취국하라는 명을 듣지 못하였으니 신등은 결망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만약 임상을 추문한다면 반드시 대관을 추문하게 되고 대관을 추문하면 대관은 반드시 갈리게 된다. 너희들이 만약 대관이 갈리더라도 임상을 추문하여 한다면 마땅히 임상을 공문하리라 하였다. 이 자관이 말하기를 임사홍의 소안에 법을 맡아 봄이 공정치 않다 하였으니 이 말이 매우 함축함이 있어 반드시 가리키는 바가 있을 것이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말이 대관에게 미치면 또한 마땅히 추문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사체에 불편하다 하고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221권 성조 19년 10월 20일 경술 세 번째 기사 호조의 전제하에 임원준, 임사홍, 이숙생 등에게 각각 미두 아우러 10석씩을 남기의 어미와 남기 등에게 각각 미두 아우러 4석씩을 내려주었다. 성조실록 221권 성조 19년 10월 20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의금부의 전제하기를 중육청이 경상도 여러 고을을 횡행하면서 작배가 많다고 한다. 경산 땅에다가 와가 30상간, 초가 3간을 세웠고 일찍부터 고 이충량의 비자를 차로 삼아 데리고 살았으며 또 양인 김질동을 함부로 부렸다니 치국하여 아래라 하였다. 성조실록 221권 성조 19년 10월 21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이직 등이 상소하기를 대가는 인주의 이목이 되고 조정의 기강을 맡았으므로 이의 대수를 막론하고 시청의 미치는 바는 모두 말하여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말이 승리에 미치면 인주가 동용하고 의논이 낭매에 미치면 삼궁이 실색하거든 하물며 그 나머지겠습니까? 대간이 된 자는 비록 지극히 용렬하고 어리석더라도 반드시 강직하고 높은 뜻을 지키면서 건악을
건악하게 스스로 서서 기강을 진작하고 간사함을 섭복시켜 조정을 높이며 임금의 권위를 중의하고자 하는 한편 위임한 중책을 만분의 1이라도 저버리지 않기를 도모합니다. 신등은 모두 용렬한 몸으로 대관의 자리를 갖추어 비록 격탁양청할 재주는 없으나 또한 어찌 격탁양청의 뜻이야 없겠습니까? 근자의 임상웅의 아들 임희재 등의 장옥, 모람의 일로 임희재 등을 개강시키고 아우러 부형을 국문하기를 청하였으나 허가를 받지 못하고 도리어 임상웅의 욕함을 만났으니 신등은 거기 스스로 가슴 아픕니다. 부형은 이제 비록 국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약 자제인 남부의 일을 국문하면 자식을 시킨 정득이 혹은 이로 인하여 발로 될지도 모르니 이에 다시 청하지 않겠습니까? 임사홍이 만약 원통하고 민망함이 있다면 마땅히 땅에 자리를 깔고 문을 두드려 옥에 나아가 변명하기를 청할 뿐이거늘 도리어 항소로 신등을 업신여겨 욕하기를 엄사로 모함하여 배척한다느니 법을 맡아봄이 공정치 않다느니 함부로 입을 놀려 욕한다느니 약한 자의 고기는 먹을 수 있고 젖은 땅에는 말뚝을 박기 쉽다느니 하여 대간법이를 마치 원척과 같이 하여 맞서서 서로 항쟁하니 만약 조정을 두려워하고 전하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찌 이에 이르렀겠습니까? 교만 방자하고 기탄이 없는 죄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등이 바야흐로 논박하여 내버려 두지 않았는데 임사홍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그 아들 임광재로 하여금 상소하게 하여 한편으로 당초의 간당의 조율을 그릇됨을 변명하고 한편으로는 대관의 논박이 잘못임을 저외하여 자기의 죄를 가리워 덮고 암중에 간진의 계책을 추진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임광재의 뜻이며 임광재가 진술한 것이겠습니까? 반드시 임사홍의 뜻을 진술한 것입니다. 임사홍의 마음에도 반드시 임광재가 초방의 지친으로 항상 금달에 출입하여 좌우에 가까이 모시니 기회를 따라 주달하며 대간을 함정에 빠뜨리게 되어 전의 허물을 신설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방자하고 기탄 없는 마음이 이에 이르렀으니 조정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전하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신등이 여러 번 청하여 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어서에 이르기를 만약 임성을 주문한다면 대간이 어찌 능히 그 집에 앉아 있으려 하셨는데 신등은 실로 의혹됩니다. 임성부자의 차대한 일은 나라 사람이 혼전하니 신등의 말은 나라 사람의 공의입니다. 어찌 모함하여 들추어 낼 리 있겠습니까? 결코 임사원과 더불어 대변할 수 없거늘 하물며 신등이 이제 청하는 것은 차대한 일이 아니고 곧 임사홍이 대관을 업신여겨 욕한 것이겠습니까? 또 전교하시기를 인주의 과실을 간언히 소주함도 또한 혹 지나침이 있다. 임사홍의 말이 비록 아들을 위한 아비의 변명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문할 수는 없다 하였으나 신등의 생각에는 자고로 대관이 인주의 과거를 보면 혹 걸수의 악함에 비하고 혹은 위망이 곧 이르는 것처럼 말하며 난간을 부러뜨리고 옷자락을 당기며 고관하고 수레바퀴를 뽑아버리고 머리를 부수면서까지 굽히지 않고 간장해야 하려는 줄로 아옵니다. 신하가 임금에게 있어서는 하늘처럼 높고 땅처럼 낮아서 좋게 비할 것이 못되니 신하로서 임금과 항쟁하면 어찌 도리겠습니까? 그러나 인주가 그러다고 여기면 형육을 더하지 않고 반드시 나 그렇게 용서하여 예우함은 그 사람을 중히 함이 아니라 그 인물을 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임상부자의 소인 지명은 무술연에서 비롯하여 나라 사람이 아는 바이고 성충도 아는 바이니 신등이 무함하여 배척하여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맡아 봄이 공평치 않아서 말하는 것이 아니며 약한 자는 고기가 되고 젖은 땅이 됨으로써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함부로 입을 올리며 욕하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주도 대개 대간에 대하여 너그럽게 대함이 위에서 말한 바와 같거늘 임사홍의 한날 보잘것없는 어마어마한 죄로서 도리어 업신여겨 욕함이 이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신등이 여러 번 청하여 마지 않는 바입니다. 이극배의 인원에 이르기를 만일 임사홍을 추문하면 반드시 대관과 더불어 서로 변명하여 형장 쓰기에 이른다 하니 성상께서 그 인원에 의가하여 전교하시기를 임사홍을 추문한다면 반드시 대관과 더불어 서로 힐문하여 사체에 해로우니 추문할 수 없다고 하시고 또 전교하시기를 이극배의 형장의 인원은 바로 뭔 생각이다 하셨으니 신등의 의혹이 자심합니다. 전하께서는 성지 고명의 자질로 모든 만무의 일을 통촉하지 않음이 없으되 반드시 대신에게 자문하고 인원하시면 나라의 일을 독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널리 공의를 취하고자 하시니
배신된 자가 또한 마땅히 우모 원유로 사체의 경중을 짐작하여 공의를 건백하여 임금을 허물없는 대로 인도함이 바로 그 직책입니다. 이급배는 학문이 있고 사체를 아는 노조의 훈구 대신으로 국가에서 의지하여 중히 여기는 바인데 이제 의논함이 이와 같으니 신등은 그 옳음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대관이 사람의 과실을 논하면 단연코 서로 변명하는 이치가 없거든 하물며 형장을 쓰는 것이겠습니까? 가령 대관이 논핵하고 논핵을 입은 자는 항변하며 국가가 또 따라서 대변케 하여 형장을 쓰기에 이른다면 이것이 어찌 대체이겠습니까? 대가는 인주의 이목이 되니 보고 들음이 있으면 비록 귀척 대신이라도 피하지 않는 바 있습니다. 오늘에 말하고 명일에 말하며 오후 명일에도 또 말하게 되는데 말을 따라 변명케 하여 매양 형장을 쓰겠습니까? 만약 일이 종사에 관계된다면 대간전자는 진실로 마땅히 정확하고 부월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남의 과악을 말하였다 하여 대변하여 형벌을 받는다면 비록 강개한 선비라 하더라도 감히 말하기를 좋아하며 재앙의 땅에 나아가며 즐겨 하겠습니까? 대간이 입을 다물어 말하지 않는다면 나라의 일이 반드시 장차 날로 그릇될 것이니 이것이 어찌 뭔 생각이겠습니까? 이급배가 저것은 능히 널리 생각하면 이것은 널리 멀리 생각하지 못한다면 이것을 우모 원유라 하며 사체의 경중을 짐작한다고 하고 공의를 건백한다 이럴 수 있겠습니까? 대신에 임금을 섬기는 도리가 이 같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임사홍을 추문하면 한 관리로 하여금 한 번 공초만 하게 하여도 편언으로 그 주를 정할 수 있거늘 어찌 큰 옥사가 일어날 리가 있겠습니까? 임광재의 소가 한결같이 그 아비에게서 나왔으니 임광재는 좋게 착각 것 없습니다만 임사홍이 대관을 업신여겨 욕하고 또 간진의 계모를 꾸면서 자식을 시켜 소를 더럽힌 죄는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밝게 결단하시어 여정을 쾌하게 하소서 하고 사관은 헌납 이 세경등이 또한 차자를 올려 말하기를 신등이 가만히 보건대 인주의 총명은 반드시 힘 있는 바가 있는데 대가는 인주의 이목이니 들은 바를 반드시 진술하고 본 바를 모두 주달합니다. 신등이 현부와 더불어 임광재의 계시하는 일을 논하였는데 임사홍이 헌부를 가리켜 공평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임사홍이 자늘의 붕당을 교결하여 조정을 어지럽힌 것을 꾀하였으니 나라의 상향이 있어 너그럽게 용서할 수 없는 것인데도 특별히 성상의 제조의 은혜를 입어 머리를 보전함을 얻었으니 다행입니다. 이제 또 대간의 논박을 붕괴하여 문득 소장을 올려 품은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그 농박을 저지하고자 하였으며 또 그 아들 임광재를 시켜 진속케 하여 그 죄를 면하기를 구하였으니 그 간교함이 매우 심합니다. 또 문지가 역격함으로써 마땅히 사람을 비방 대상이 된다 했으니 오늘날에 있어 문불이 임사원보다 나은 자가 모두 논박 대상이 되었단 말입니까? 임사원과 헌부의 사정을 가림은 전하의 마음에 있는데도 추국하기를 허락하지 않으시니 어찌 한번 공문을 명하면 그 죄를 용서하기 어려우니 묻지 않으니만 갖지 못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임사홍을 추문함으로써 누가 대간에 미치는 것을 구실로 하신다면 신등은 의혹함이 더욱 심합니다. 헌부는 전하의 이목이고 조정의 승목이 되거든 사심을 두어 논핵한다면 그 죄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특별히 한때의 고식의 언정을 고치시어 빨리 유사히 내려 먼저 임사홍을 추문하여 그 시비를 가리시어 그 죄를 밝히시고 바로 잡으소서 하니 선교하기를 명일에 영돈영 이상 정부 6조 한승부 홍문관 대관을 부르라 하였다. 건악은 꺼리지 않고 바른 말을 하는 것이다. 섭복은 두려워서 복종합니다. 격탁 양청은 허린 물결을 물리치고 맑은 물을 일으키는 것이다. 악을 물리치고 선을 인진함을 비유한다. 원척은 원고와 피고 또는 피고를 지칭하기도 한다. 간지는 벼슬을 바라는 것이다. 관리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초방은 왕비, 왕후 등이 거치하는 궁전이다. 곧 왕비를 말한다. 성조실록 221권 성종 19년 10월 20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영돈영 이상 의정부 6조 한승부 홍문관이 모여 와서 명하여 어제 상부 상소와 사관원의 차자를 보이고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우의정 노사신 병조판사 허종 좌찬성 이철견
호접판사 한 지례가 있는하기라. 임사홍의 소 안의 말이 비록 마땅함에 지나침이 있으나 아비를 위하여 변명하여 저도 모르게 말이 이에 이른 데 불과한 것이니 그 정리를 살핀다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임광재의 소가 가령 임사홍에게서 나왔다 하더라도 자식의 소로서 그 아비를 추문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우찬성, 선순여, 형조판서 정문영, 여조판서 이우진은 의논하기라. 대가는 인주의 이목이며 조정의 승묵입니다. 항상 사람의 득실을 논하여 조정을 바로잡는 것으로 직책을 삼으니 어찌 사이가 있겠습니까? 무릇 논획을 입은 자는 겨우 스스로 병문망하고 대죄할 뿐이거든. 임성 부자가 전의 허물을 발명하고자 하여 감히 항소로서 허물을 대간에 돌리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살피면 그 허물을 면하고자 한 데 불과합니다 하고, 주하참찬 이승우는 의논하기를. 임사홍이 상사에 스스로 변명한 것은 인정이 능히 스스로 그만둘 수 없는 것이니 사이가 비록 이제 맞지 않는 것이 있어도 죄 줄 수 없으나 엄살을 거짓으로 주어 모았다더니 법을 맡아보니 공평치 않다는 등의 말로 대간을 비회하여 배척하였으니 이는 구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예조참판 박근, 이조참판 이약동, 경조참판 이경동, 경조참판 김세정은 의논하기를. 임희대가 향시를 모람하였으면 나라 사람이 모두 아는 바이니 대간이 공의를 인하여 개청하였으며 임사홍 마땅히 자식을 가르침을 상가지 못한 것으로 대제하기에 결을 하지 못하여 하는데도 도리어 스스로 항소해 대관과 더불어 논변하였으니 이는 대관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대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곧 조정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며 사람마다 만약 모두 이와 같으면 대관의 위망이 소침하게 되니 이 풍조를 자라서는 안 됩니다. 대간의 인원은 실로 공의에서 나왔습니다 하고, 한성 주하용 김종직은 의논하기라. 아들이 아비를 위하여 소원하면 예이니 임사홍이 임원준을 연구하고 임광재가 임사홍을 연구하면 말이 비록 마땅함이 지나치더라 좁게 깊이 책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음사를 거짓으로 주어 모았다느니 법을 맡아봄이 공평치 않다는 등의 말로 대간을 비유하여 배척하면 불가하니 국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형조참의 이숙감, 병조참의 임수창, 병조참지 조국치는 의논하기라. 대간이 임원준을 논박하니 임사홍이 상소하여 연구하고 임사홍을 논박하니 임광재가 상소하여 연구하면 심히 불가합니다. 대간의 소 차에 따르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하고, 홍문관 직제학 신종호, 전한 이창신, 은교 박철현, 부은교 민사건, 교리 이승건, 이의무, 수천 박승량, 황괴옥, 박사 박정영, 저작 성희안, 정자 신용계는 의논하기를. 임사훈이 무술연의 당악 기군의 주의를 변명없이 자복하니 당시에 들은 자가 놀라지 않은 이가 없었으며 모두 말하기를 붕당을 교결하여 조정을 탕난함은 요리 정조가 있다고 하였는데 옥간이 과연 그 이유로서 의기하니 전하께서 특별히 언전을 베풀어 다만 먼 곳에 귀양반에 몸을 보정케 했다가 얼마 안이 되어 불러오게 하고 또 얼마 안이 되어 직접을 내려주셨으니 전하의 언전은 이에서 더할 수 없습니다. 임사홍은 마음을 씻고 잘못을 고쳐 전의 허물을 매움이 오른데도 오히려 분언을 품어 그 자식을 이름을 빌어 소위에 써서 하나는 대관을 업신여겨 욕하고 하나는 옥관을 추원하였습니다. 대저 언관은 전하의 이목이니 이를 욕하면 곧 전하를 욕하는 것입니다. 또 유를 의논하는 것은 비록 옥관이나 유를 결단하는 것은 전하이니 옥관을 원망하는 것은 곧 전하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임금을 속임으로써 시작하여 임금을 욕하고 원망함으로써 마쳤으니 이는 한율의 이른바 대불경입니다. 이런데도 죄주지 않는다면 나라의 기강이 있다 하겠습니까? 임사홍은 법사의 날에 원정을 정죄하여 인신으로서 기군, 욕군, 원군 한 것을 징계하시면 심히 다행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이 극배의 의논에 이르기를 만약 임사홍을 추문하면 반드시 대관과 더불어 서로 변명하여 형장을 쓰게 이른다 하였으니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다만 임사홍을 편드는 것만 아니라 곧 대관을 협제하는 것이니 그 대신이 도로서 임금을 숨기는 의리에 있어서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모든 헌의를 내가 이미 알았다. 황문간의 인원이 비록 심히 정대하나 광명군의 전을의 의논에 형장을 쓰게 이른다고 한 것은 그 뜻이 임사홍의 상소가 아비를 위하여 소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 임사홍을 추문하면 반드시 대관과 더불어 시비를 변명하여 혹은 옳다하고 혹은 그러다 하면서 반드시 형장을 쓴 연후에야 곡직을 가리수다 하는 것일 뿐이지 홀로 형장을 써서 대관을 추국함을 이름이 아니다. 또 임광재는 바야흐로 그 아비가 득죄하였을 때 나이 14세이니 어찌 그 시비를 알아서 능히 이 소를 만들었겠는가.
아마도 또한 시킨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임사홍의 일은 아비를 위한 것이니 아비를 위하여 상소한 것을 문득 죄부로 더한다면 오히려 아비를 위하여 신원을 구하는 자가 있을 때 대간이 반드시 이 예를 원인하여 억제할 것이니 이와 같다면 아랫사람의 뜻이 윗사람에게 통달함을 얻지 못할 것이니 작은 일이 아니다. 무릇 이런 양존하는 것만 갖지 못하니 이 뜻으로 다시 전에 의논한 제상 및 홍문관에 물으라 하며 모두 전의로서 하리니 전교하기라. 내가 아비를 위하여 소원한 사람에게 문득 죄 줄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따르지 않았다. 과연 대관을 업신여겨 욕하였다면 불가하니 국문하라 하였다.